자, 오늘 해석여고 고1 2024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할 텐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작년 해석여고 문제에 비해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난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만점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없을 것 같아. 알겠지? 그러한 시험이고, 난이도만 높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고 계산도 조금 복잡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위해서 올해 다시 이제 보는 학생들은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그냥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해설 문항은 6번부터 선생님 끝까지 다 풀 거고 문제마다 조금 단순하게 풀리지는 않아.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연습해서 올해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은 이게 조금은 이제 경우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를 전개를 못 하진 않아. 그래서요, 일단은 이 다항식 전체 제곱을 전개하게 되면은, 그렇죠? 얘 제곱, 그 다음 이놈 제곱, 그 다음 여기 제곱, 곱한 다음 2배. 자, 둘을 곱하면은 지수는 이제 더하게 되겠죠? 다시 얘 둘을 곱한 다음에 2배. 4xn, 다시 이 둘을 곱한 다음에 2배. 그래서 4x의 m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항수가 5개래.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게 6개가 나왔잖아. 그 말은 뭐냐면 이 둘 중에 이 6개 중에 2개는 뭐라고? 차수가 같았다는 얘기죠. 그럼 차수가 같을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따져줘야 되거든. 자, 2m이라고 했을 때 얘는 m 더하기 m이거든요. 근데 이미 m이 n보다 크대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 n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얘도 얘보다 크고 얘도 얘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커. 같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m 더하기 n.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 둘은 같아질 수 없죠. 왜? 이 둘은 같은데 이 둘이 다르니까. 왜냐면 얘가 더 커서. 마찬가지 위아래도 같은데 얘들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같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같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 여기 있는 n. n은 당연히 얘보다 작죠. 근데 m은 어때요? m은 이 차수는요. 지금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은 건 확실하지만 얘랑은 같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아질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2m하고 이 m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2m과 m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져야 되는 거지. 2n과 m이 같아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x의 6제곱 개수가 2래요. 자, 여기 개수 중에서 2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6제곱이라는 뜻이지. 즉 m 플러스 n이 6이죠. 그런데 가에 의해서 지금 2n이 m이 돼야 되니까 자, m 대신에 2n을 넣을까요? 맞죠? 이거 대신에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3n이 6이 되고 n이 2가 됩니다. 맞습니까? n이 2가 되면은 m은 4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x제곱은 지금 여기죠. n이 2니까 여기가 x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 4가 되는 거고. 자, m은 4, n은 2라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죠? 그렇죠. 1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차수가 같아질 수 있는 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 셋은 지금 대소가 완전히 비교가 돼버려서 대소가 비교 안 되는 둘은 뭐냐면 2n과 m이 되는 거죠. 되겠니? 자, 다음 7번은 조금 전형적인 문제죠. 자, 19를 뭐라고 하자? 잠깐 x라 하자. 자, 그러면 자, 이 n이라는 식은 뭐가 되냐면 x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 20을 뭐라고 둬야 돼요? 그렇죠. 내가 놓은 숫자에다가 1을 더한 값이다 해서 x 플러스 1로 둬야 되겠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 x제곱이 공통이라서 묶어내게 되면 뒤에 있는 식과 여기 x 플러스 1이 공통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다시 또 인수분해가 되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러니 이 식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는 몇 개 있고요? 지금 2개 있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하나 있네. 자, 걔를 우리가 숫자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x가 지금 19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20, 그 다음 여기는 18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100을, 자, 20, 18인데, 약분하면 5죠. 맞습니까? 다시 약분하면 4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뭐가 되는 거지? 그렇죠. 72가 됩니다. 왜? 18 곱하기 4 해서 72가 되겠지. 3번. 되겠니?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자, 8번인데요. 8번은 여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에서 써야 될 건 뭡니까? 그렇죠.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죠. 자, 나눔을 당하는 식은 나누는 수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지금 뭐라고? 없다 이거예요.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fx가 최고차의 수가 2인 3차 함수래. 즉 2x 세제곱 이렇게 간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qx의 뭐를 정할 수 있죠? 차수를 결정할 수 있죠. 왜? 자,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비교법에서 왼쪽이 지금 3차식이고 최고차의 수 2라면 여기는 몇 차식이 돼야 돼? 여기가 2차니까 여기는 1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x,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뭐까지 결정이 됩니까? 최고차가 2라고 했거든. 최고차는 어떻게만 나오지? 여기서 x제곱하고 여기 있는 a하고 만나서 나오니까 이게 2가 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f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이렇게 미정계수 하나만 두고 완성이 됐죠. 자, 두 번째 나에서 뭐예요? 자, 1차식으로 나누면 항상 어떻게 정리하는 거지? 그렇죠? 나머지 정리 쓰는 거죠. 나머지 정리 사용해가지고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해요?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마이너스 1 맞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나머지가 뭐다? 0이다. 그래서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지? 이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옮겨 적을게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이 항에서 그렇죠. f 마이너스 1이 3이다라는 결론을 얻어내고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뭐 이쁘게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이 항만 해서 이쁘게 적을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이 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fx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 미정계수 있었는데 얘를 통해서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이제 f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뭐죠? 3이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에서 4,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b가 나오겠죠. 자, 이걸 정리하면은 넘기면 마이너스 4 약분하면 1 넘기면 3이 되겠죠. 그래서 b는 3이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정답이 뭐예요? fx를 역시 또 1차로 나눈 거죠. 자, 나머지 정리를 쓴 거지. 자, x-2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가 뭐죠? 2를 넣으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f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이제 2를 대입합시다. f2의 값은 자, 여기 2 넣으면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2를 넣으면은 4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그리고 b가 지금 3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빼기 1 되겠니? 정답은 뭐죠? 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6입니다. 자, 9번은 항등식, 다항식인데 다항식에서 뭐 하는 거죠? 차수를 결정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왜냐면 자, 요 항등식이 성립하는데 차수가 몇 차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죠? a의 xn제곱 다시 말해서 최고차 계수를 a, 최고차수를 n이라고 가정을 해서 좌변, 우변을 비교할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fx를 잠깐 어떻게 하자? a xn제곱이라 한다면 좌변에 있는 f의 x제곱 더하기 1은 자, 요 x자리에 x제곱 더하기 1을 넣는 거죠. 되겠지? 그러면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최고차는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x의 2n제곱이 되겠죠. 자, 최고차만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야. 자, 우변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fx 더하기 1인데 자, 얘는 x에다가 여기 fx가 ax n제곱이죠. 그 다음 뒤에 뭐 1이 더해져 있던 간에 전개를 하게 되면은 최고차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a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자, 좌변에 있는 최고차와 우변에 있는 최고차가 같아야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개수비교법에서. 따라서 a랑 a랑 같아요. 이건 뭐 당연한 결론이고 지금 여기 있는 2n이랑 n 플러스 1이랑 뭐 해야 되겠지? 같아야 돼요. 따라서 n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겠네. 되겠죠? n이 1이란 말은 뭐예요? 얘가 1차였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fx는 ax 플러스 b라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지? 이 결론을 저기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좌변에 있는 f의 x제곱 더하기 1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1을 그렇죠 대입하는 거죠. 전개하게 되면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우변에 있는 fx 더하기 1 자, x에다가 ax 더하기 b 더하기 1 되겠니? a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죠. 자, 좌변이고 얘가 우변이거든. 이 둘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돼. 따라서 개수비교법에서 이게 지금
1차 개수인데 위에는 1차 개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에서 얘가 0이 돼야 돼.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수항인데 아래에는 상수항이 없어요. 맞지? 그래서 얘가 또 0이 돼야 되겠네. b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상의 결론에 의해서 fx는 그냥 뭐가 된다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x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물으면 답해 봅시다. 기억. F8이 7이니? 네, fx가 지금 x 마이너스 1이니까 F8은 7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확인 가능하고. 자,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아, 이건 틀렸죠. 최고차 개수는 1이죠, 지금. 보다시피. 자, 디귿. fx의 세제곱을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다. 라고 했죠. 자, fx의 세제곱은 지금 보다시피 x-1의 세제곱이죠. 맞지? 얘를 뭐로 나눈다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그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맞니? 자,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해서 여기 인수분해가 되니까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이 나머지를 구하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뭐라고 두고 ax 플러스 b. 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차수가 2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1차 이하의 방향식이라서.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x-1, x 플러스 1로 되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수치 대입을 할게요, 선생님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자, 여기가 0이 되죠. 0이 되게끔 하는 애를 넣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0이 되죠. 넣었니? 그래서 이걸 넣을게요. 0은, 자, 여기 싸그리 0이고, 1을 넣으면은 a 플러스 b.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고요.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되겠지? 변변을 더하면, 2b가 마이너스 8이라서 b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4면은 a는 4가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 지금 a가 4니까 4x, b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되겠니? 그래서 나머지는 4x 마이너스 4다 해서 디귿은 이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다음 10번인데 10번은 여기서 일단은 g제곱은 음의 실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복수수 단원에서 많이 다뤘던 g는 a 플러스 bi라 하자 해서 실수와 호수부를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g제곱이 음의 실수라 했으니까 얘를 뭐 하면 돼요? 제곱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g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선생님 이거 제곱한 거 먼저 적었습니다. 그 다음 사이에 있는 2abi 되겠니? 자, 얘가 g제곱인데 얘가 음의 실수래. 음의 실수가 된다는 것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음수라는 거죠. 자, 0이 되는 방법은 a가 0 또는 b가 0인데 자, 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면 g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가 0이 되니까 여기는 0이 없어지고 자, 근데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b가 0이면 여기 없어지면서 g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0이 되고 자, 얘는 지금 뭐예요? 양수란 말이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실수가 나오긴 했는데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어떤 거? 위에 거. 다시 말해서 a가 0인 무슨 수라는 거죠? 제곱하기 전에는 그렇죠. 순호수였다는 거죠. a가 0이라는 게. 자, 그래서 가에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g가 순호수였다. 자, 그 다음 오메가가 2 플러스 3i래요. 순호수고 자, 선생님 가에서 요 뒤에 걸 안 했네요. 자, 이 뒤에 지금 g와 g바를 뺐더니 2i가 됐대. 그러면 현재 선생님이 g라는 것은 그렇죠. bi라는 순호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g바라는 것은 마이너스 bi죠. 이 둘을 뭐 했더니 뺐더니 2bi가 되는데 걔가 2i래요. 그러면 b는 뭐가 돼야 되겠지? 1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g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i였던 거야. 가에서 내린 결론이 그냥 g는 i였던 겁니다. i라고 완전히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래? 자, 일단 g는 i였기 때문에 되게 좀 간단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일단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a0, 자, a1의 g인데 g는 i고 a2의 i제곱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a3의 이건 마이너스 i, 그 다음 a4는 또 뭐죠? 1이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쓸 때 4개 단위로 끊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i가 4제곱 단위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a 4제곱 그리고 i 4제곱 1이라서 그냥 적고 i 5제곱은 다시 또 뭐죠? i의 1제곱과 같죠. i 6제곱은 다시 i의 제곱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다? 반복이 되겠다. 그러면 자변이 지금 뭐냐면 오메가 즉 2 플러스 3i거든요. 자, 좌변 우변을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데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자, 얘는 일단 101제곱까지 갔으니까 자, 얘는 지금
여기 잘못 적었죠? 5, 6, 7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여기 보니까 4의 배수가 여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의 배수인 A의 100제곱이 여기에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 뭐가 되겠지? A의 101제곱에 I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끝에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실수분은 어디입니까? 네, 여기. 첫 번째, 세 번째가 실수부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가 실수부예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허수부가 되는 거죠.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A0, A2. 자, 뭐예요? 지금 선생님 정확하게 했던 실수부만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A0, 그 다음 마이너스 A2. 왜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다시 A4, 마이너스 A6.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해서 제일 마지막은 뭐가 되겠지? 플러스 A100이 되겠죠. 물론 선생님 지금 체크를 안 했지만 여기는 허수부 있죠. 허수부도 정리를 해서 적어줄 수도 있어요. 뒤에 A1 빼기 A3 이런 식으로. 다시 A5 맞지?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여기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2 플러스 3i래 복수 상등에서 여기 있는 실수부랑 여기 있는 실수부가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고 여기는 3이 돼야 되는데 물어보는 건 얘죠. 지금 여기 보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가 돼요? 3번 2가 됩니다. 자, 11번도 역시 계산 문제입니다. 자, A 플러스 BI라고 했죠. 자, 앞에 뒤에 있는데 선생님 일단 뒤에 거 먼저 좀 처리를 할게요. 뭐냐면 여기에 A 플러스 BI 집안은 A 마이너스 BI죠. 자, 이걸 대입하게 되니 0은 아니래. 자, 이거 없어지니까 2A가 0은 아니래. 다시 말해서 실수부가 0은 아니래. 이런 결론이 나온 거고. 자, 이 앞에도 선생님 대입할게요. 2 마이너스 3i에다가 A 플러스 BI. 자,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BI는 A 플러스 BI에다가 플러스 3을 하고 전체의 제곱 되겠죠. 자,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3개짜리 제곱하는 거는 기본 공식이죠. 맞죠? 자, A 제곱, 그 다음 BI 제곱, 그 다음 3의 제곱, 곱한 다음 2배, 2의 BI, 그 다음 곱한 다음 2배, 6BI, 그 다음 요 곱한 다음 2배, 6A 되겠니? 자, 자변은 여기 보니까 2A 그 다음 2BI 마이너스 3A의 I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BI 제곱이죠. I 제곱은 플러스 1이라서 플러스 적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4BI. 자, 자변 우변 당연히 실수부 허수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실수부 여기는 허수부 2B 그 다음 여기는 다시 허수, 여기는 실수, 여기는 실수, 여기는 허수 되겠죠.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실수부, 그 다음 여기도 실수부, 실수부 이렇게 3개. 그 다음 여기는 2AB, 여기는 6B, 그 다음 여기 6A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랑 같고 맞지? 얘랑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일단 뒤에 거 있죠. 허수부부터 비교를 할게. 허수부부터 비교하게 되면 자, 이거 계산하면은 6B 맞지?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여기는 자, 이 뒤에 2A B 플러스 6B인데요. 6B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 A가 낫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눠도 돼. 자, 그러면 지금 B가 2분의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죠. 맞습니까? 자, B가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여기 있는 노란색 보이죠? 실수부끼리 같다 이거 할게요. 자, 얘는 일단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3B죠. 얘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9 플러스 6A. 자, B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세요. 되겠니? B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고 자,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계산 과정이라서 정리한 걸 적을게요. 이거 정리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분의 45가 나옵니다. 이거 정리하게 되면. 자, 그냥 2분의 3을 넣은 거야. 이건 알겠지?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또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조금 불안했는데 봤더니 모든 A의 곱수를 구해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쓰는 거지?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곱수는 뭐가 되는 거죠? 2차 계수분의 상수항에서 4분의 4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분의 45, 5번이 돼요. 되겠니?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허수부를 먼저 했는데 실수부끼리 계산한 결과 보면 이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뒤에 걸 먼저 계산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리고 나온 결과를 연립해서 대입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근각계수관계 이렇게 한 거다. 자, 12번인데 12번은 굉장히 좀 전형적인 유형이죠. 인수정리를 이용한 그렇죠. 식을 작성하는 그런 유형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 조건에 있잖아. 얘를 일단 뭐 해야 되지? 이항을 해야 됩니다. 맞죠? 둘 다 이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F알파 마이너스 2알파 1 플러스 베타는 0 이렇게 적을 거고요. 맞지? 자, 얘는 전개하게 되면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알파 베타는 이놈이 두 군이거든. 맞지? 그래서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라고? K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뭘 지금 구한 K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F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K는 0이라는 식이 가의 첫 번째 이 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를 또 이항하게 되면은 똑같은 결론에 의해서 마이너스 2베타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씩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네네. 자, 여기 들어가는 이 알파가 여기에 그대로 있거든. 다시 말해서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를 gx라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제 g에다가 알파를 넣은 거죠. 그게 뭐라고? 0이고 g에다가 뭐 베타를 넣은 거죠. 이 식이 걔가 또 0이에요. 따라서 g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 되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됐으니까 얘는 x-알파, x-베타라는 인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누가? gx라는 식이요. 되겠니? gx는 fx-2x-k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러고 난 뒤에 여기 fx가 지금 뭐예요? 최고차 해수가 1이죠. 최고차 해수가 1인 2차식이란 말이죠. 따라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우변도 뭐예요? 최고차 해수 1인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몫이 1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원래 숫자가 붙을 수도 있고 식이 붙을 수도 있는데 자, 개수 비교를 통해서 여기 완료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알파벳을 두고 하는 거잖아. 얘예요, 얘. 그냥 맞지? 그래서 얘는 다시 적으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입니다. 우변이. 자, 이제 fx만을 정리하면 얘만 이항해 주면 되겠지, 이쪽으로. 그래서 fx는 어떻게 됩니까? 자,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k가 되겠네요. 자, 이게 나에서 식을 세운 결론이고, 자, 다해서 어떻게 해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돼 있으니 뭘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것만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판별식 절반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k는 3분의 25보단 작아야 되고, 자, 여기가 될 수 있는 값은 8, 7 가능하죠. 3, 8, 24라서. 따라서 최대값은 뭐냐면 8이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니?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이거 가정 있죠. 요거는 챙겨둬야 됩니다. 자, 다음 13번인데 13번은 그쵸,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죠. 정리 이용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자, 숫자를 넣는데 얘를 잠깐 fx라 할까요? 자, 7의 약수는 1하고 7 맞니? 그래서 선생님이 뿔마 1을 먼저 한번 의심되니까 넣어봤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자, 제곱하면 플러스 1이라서 3배,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9 플러스 7. 얘가 실제 계산하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에서 0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었던 거고, 선생님 여기 이제 개수 비교법으로 바로 식을 세울게요. 자, 상수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7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7이 있어야 돼. 되겠지? 그래서 두 개는 확정. 자, 나머지 여기 2차 개수분 x제곱이죠. 자, 여기는 x세제곱이거든. 그러니까 2x제곱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얘랑 만나서 나오는 2x가 있어야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근은 보다시피 x가 마이너스 1이란 근 하나 나오고요. 또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 0이라는 이 2차 방식 근 해서 총 3개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두 허근이라 했죠? 당연히 허근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뒷부분에서 나오겠죠? 얘를 g와 오메가라 하자. 맞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식 있죠? 얘를 어떻게 할까요?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전개하면은 G 오메가, G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두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그치? 마이너스 2고요. 곱이 얼마예요? 7이죠. 아, 여기를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바로. 자, 그래서 둘 곱한 건 7이고요. 둘 더한 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되겠지? 오케이. 6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14번인데 14번은 함수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최대 최소 문제죠. 최대 최소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푸는 거죠?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러니까 x가 2k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서 좌표 평면에서 2k라는 선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거보다 작을 때는 누굴 그린다고요? 지금 요 함수를 그리겠다고, 이 함수. 맞니? 자, 5kx 플러스 1 플러스 20k 제곱인데, 자, x에 대한, 이거는 식이죠. x에 대한 함수잖아요. 즉, x에 대한 몇 차식이니? 결국에는 1차식이에요, 1차. x에 대한 1차식. 뭐죠? 직선입니다, 직선. 자, 직선을 그리는데, 지금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뭐가 되죠? 양수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쭉 증가하는. 맞니? 물론 여기 2k까지만 그릴 수 있는 거고, 자, 2k일 때는 값을 좀 구해볼까요? 자, 물론 여기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겠지만 얘는 2k,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2k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k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k를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0k 제곱이라서 뒤에 계산해서 1 플러스 10k 제곱이 되네요. 되겠니? 이 경계에 있는 값 되겠지? 이걸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k보다 뭐하게 되면, 크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 2차 함수를 그리면 돼요. 자, 이 2차 함수는요, x에 대해서 그렇죠. 포물선이죠. 포물선입니다. 대신에 포물선은 꼭지점이 되게 중요하잖아. 여기 보니까 완전 제곱수로 고치게 되면 x-k의 완전 제곱 플러스 k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되겠지? 자, 꼭지점이 어디 있다고? k에 있어요. k는 마이너스 2k라고 했으니까 오른편에 있어야 되겠죠. k가 지금 양수니까. k가 지금 양수예요. 맞지? 그러면은 x equal k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선생님이 한번 뭘 넣어보는 거냐면 마이너스 2k를 넣어본 거예요. 여기에 x 자리에. 자, 여기다 넣을까요? 자, 여기다 넣을게요. 똑같은 식이니까. 자, 여기 오른쪽 왼쪽 중에. 자,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2k 넣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1이라서, 그쵸? 1 플러스 10k 제곱이죠. 이 값은 어때요? 좀 전에 했던 이 값과 같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경계값 있잖아요. 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얘는 아래로 불러가는 이런 포물선이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지금 fx라는 그래프 자체가 그렸더니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fx의 최대값이 ck제곱 플러스 ck제곱 플러스 1 얘잖아. 맞지? 만약에 베타가 여기래. 베타가 안 정해졌잖아요. 베타가 여기라면 이거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즉 이거보다 작은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이 값이 되죠. 이 값은 분명하게 1 플러스 ck 제곱하고는 같지는 않죠. 맞습니까? 따라서 베타 1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2k보다 작으면은 그림상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림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만약에 베타가 여기 온대. 마이너스 2k랑 k 사이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그림에서 최대값은 어디예요? 그치, 여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건 말이 되거든. 맞죠? 베타가 지금처럼 베타2가 되면은 최대값이 얘가 되게끔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어디까지 되겠느냐라는 이제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했을 때, 자, 베타를 조금씩 움직여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여기도 안 되겠죠. 왜냐면 최대값이 이거 자기 자신이니까. 언제부터 되겠어요? 그치. 이 순간이지, 이 순간. 딱 여기가 베타가 되는 순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최대값이 ck제곱 자기 자신이 나오죠. 맞니? 자, 거기에다가 이제 최대값은 어디까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베타가 이렇게 훅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거 최대값이 ck제곱이 됩니까? ck제곱 플러스 1이 안 되죠. 왜? 요 점이 얘보다 더 높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갈 수 있는 값도 제한이 되는데 어디까지? 이거랑 값이 같을 때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니? 자, 이 참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성이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3K죠. 왜? K에서 마이너스 2K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뭐예요? 3K죠. 되겠니? 자, 그러면 K에서 3K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X가 4K인 거죠. 맞습니까? 아,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베타의 범위는 4K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서 그려줘도 괜찮고요. 여기서 그려줘도 괜찮고요. 맞니? 어디까지? 여기 마이너스 2K까지 되겠죠. 여기 베타가 여기까지 그려도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는 얘고요. 최대는 얘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n분의 n을 구하래요. 최소값, 최대값 되겠니?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 15번인데 15번은 우리가 잘 아는 치환형이죠. 자,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범위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 범위가 미지수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일단 선생님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처음 문제 시작은 당연히 반복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t를 뭐라 하자? k라 하자.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맞지? t 마이너스 9가 k가 되니까 얘는 3, t 마이너스 9를 꼭 지점으로 하고 맞습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움직이죠? x는 그렇지 1에서 5 사이죠 지금. 그래서 x는 자 꼭지점이 3이지만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로 움직이는데 여기서도 뭘 써야 돼요? 대칭성을 써야 되겠지. 거리가 2, 거리가 2니까 정확하게 대칭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맞니? K는 보다시피 T-9에서 맞습니까? 자, 여기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1, 여기 1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T-5가 되겠죠. T-5까지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니? 그래서 자, 여기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x의 범위를 치환한 문자인 k의 범위로 꼭 바꿔서 적어줘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거 치환한 식을 한번 봅시다. y는 자, 이거를 이제 k라고 바꿔놓은 식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되겠니? 나는 어쨌든 y의 최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최대 최소의 합이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이거 좀 주목해야 돼. 왜 그러냐면 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k-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k축을 했을 때 1,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k축을 했을 때. 자, 그러면 보세요. 최대 최소의 합이 마이너스 4인데 요 값이 마이너스 4야. 그리고 자, 지금 k의 범위가 t-9에서 t-5까지. 자, 이 간격은 얼마죠? 이 사이 간격은 4란 말이지. 왜? 여기 4를 더하면 얘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범위가 지금 K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다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겠니? 이렇게. 자, 근데 이 범위가 꼭지점을 뭐 할 때와, 그렇죠. 포함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걸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최소 문제에서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차 함수는 꼭지점을 포함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누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지금 1인데 꼭지점이 지금처럼 꼭지점을 뭐 할 때, 포함할 때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t-5와 t-9가 있는데 만약에 꼭지점을 포함한다면 여기에서의 최대는 누가 되는 거고 최소는 누가 됩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4지. 맞니? 최소는 마이너스 4야. 그런데 최대 최소의 합이 얼마라고 지금? 최대 최소의 합이 마이너스 4래.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라면 즉 다시 말해서 t-9가 이 사이에 있다라면 최소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최대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맞니? 그럼 최대는 얘 아니면 얘잖아요. 사실 선생님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0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즉 여기에 y값이 0이 되게끔 하는 k를 찾아볼까요? 다시 말해서 얘가 0인 거야. 얘가 0. 맞니?
이거는 k-3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3,0을 지나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고 아니면 뭐 3을 넣어도 0이 되는 거죠. 되겠니? 그래. 그러면 지금 선생님 그린 것처럼 얘가 만약에 뭐가 된다면 왼쪽 것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또는 오른쪽 것이 t-5가 뭐가 되는 거? 3이 된다면 자 이거는 선생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 왜 그러냐면 1,-4인데 여기가 3,0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t-5가 되는 것이 여기가 되겠니? 이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t가 이건 얼마가 되는 거죠? t-5가 3이라는 것은 t가 8인 거고 얘가 자 이것도 t가 뭐가 되는 거죠? 오케이 8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잖아. 이런 경우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확하게 간격이 뭡니까? 4거든. 이게 지금 1이고 정확하게 얘가 3, 얘가 뭐였죠? 0이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정확하게 뭐가 되지? 4가 되고 얘도 구간의 길이가 정확하게 뭐예요? 4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 있죠. 그렇지. 이 형태일 때 지금 되는 거고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떨어지니까 선생님은 오른쪽만 떨어지거나 왼쪽만 이렇게 경계에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나온 거고 그 경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죠? 최대 최소의 합은 뭐가 되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0이니까 최대 최소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8일 때가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그냥 넘어가야 돼. 알겠지? 왜? 마이너스 4가 딱 나왔거든. 그러니까 눈치껏 이게 최대가 0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장이 아니라면 이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케이스도 해줘야 돼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경우겠죠. 여기가 1인데 자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니?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했지만 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 경우에도 어차피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양 끝에서 나와요. t-5일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최소 얘가 최대 맞니? 이 경우에는 t-9를 넣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 얘가 최대 맞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최대 최소의 합의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요 식에다가 맞지? 대입을 해야 되겠죠. 뭐를 t-9일 때 맞니? t-9 그 다음 t-5일 때 t-5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빠졌네. t-5 마이너스 3 되겠죠. 얘가 최대 최소의 합이란 말이지. 이 경우 둘 다 맞니? 자 얘가 뭐다? 마이너스 4다 라는 이 t를 찾아야 돼요. 되겠니? 선생님 이거는 계산을 좀 해왔거든.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t에 대해서 그냥 정리가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66은 0이 돼요.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써봤더니 0보다 뭐죠? 작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t는 없는 거예요. 최대 최소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안 일어나는 거야. 자, 이게 시험장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따질 수가 없단 말이지, 맞지? 그냥 시험장이었으면 꼭지점을 포함할 때와 그렇지 이렇게 포함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포함하는 경우가 너무 선명하게 마이너스 4거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딱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센스껏 지금처럼 계산을 해서 이걸 4번이라고 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6번 다음 문제는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해와 이걸 만족하는 해가 동시에 있대, 동시에. 연립방정식 해가 동시에 공통근을 가진다면 그 XY에 대해서 자, 얘를 만족하는 어떤 XY 쌍이 있는데요. 이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걔가 동시에 얘도 만족시킨대. 그러면 지금 요 위에 있는 애 있죠. 여기는 아래에 있는 애 있죠. 이 네 개 중에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더라도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XY를 찾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F가 있는 이 두 식은 잘 모르지만
여기 잘 알고 있는 도식 있죠? 2x-y는 3.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y는 6을 만족하는 xy를 찾는 것이 바로 이 4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연립해 봅시다. 자, y는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죠? 2x-3이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2x-3은 6 되겠니? 자, 2x제곱이라서 3x제곱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여기 x가 0보다 크대요. 그럼 x는 2가 되겠고, 자, 2를 여기다 넣으면은 y는 1이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 해가 바로 얘도 등호로 성립시키고 얘도 등호로 성립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 f x에 2를 넣게 되니까 2, y에다가 1을 넣게 되니까 1 더하기 1 되겠지? 즉 f2가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대입을 해볼게요. 자, y에다가 1을 넣으니까 f1, x에다가 1을 넣으니까 2 되겠니? 따라서 f1은 2 이렇게 되겠네. 자, 지금 나온 결론이 뭐냐면 요거 2개 나왔고, 그 다음 문제에서 원래 알고 있던 게 f3은 2래요. f3은 2. 그래? 잠깐. 지금 나온 결론을 선생님 한번 다 적어볼게. f1은 2, f2는 2. 느낌이 괜찮다 이거죠. 왜? f3도 2라고 했고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식이죠. 맞니? 따라서 지금처럼 얘를 뭐 해서 이항을 해서 인수 정리를 통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다 이거죠. f1 빼기 2가 0이고 얘가 또 0. 얘가 0이니까 우리가 gx를 뭐라고 두면 되겠어요? gx를 그렇죠. fx 빼기 x라고 fx 빼기 2라고 두면 되겠죠. 이게 다 2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g1이 되는 거고 g2, g3 맞니? 자, g1은 0, g2는 0, g3은 0이라서 gx는 x-1이라는 인수도 있고 2라는 인수도 있고 x-2, x-3이라는 인수도 있어야 돼요. 따라서 gx는 fx 빼기 2인데 얘가 x-1, x-2, x-3이라는 인수가 있고 최고차 계수가 얘가 1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최고차 계수가 1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fx는 얘만 이항을 해서 자, 지금 여기에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되겠니? 자, 문제에서 원하는 f0의 값은 여기에 이제 0을 대입하면 되겠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되겠지? 17번인데요. 17번은 일단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fx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얘가 두 근을 가진대요. 그리고 두 근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fx라는 애가 아래로 볼록한데 일단은 x축과 두 점을 만나야 돼요. 되겠지? 자, 그리고 이 fx는 2x 플러스 4라는 근이 다시 델타와 감마래요.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 이렇게 됐네. 자, 일단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요 fx 이꼴 제로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맞니?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k 플러스 m 제곱이니까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그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 실근이라서 지금 근과 계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그치? 2m이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래서 얘는 지금 2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감마와 델타라는 건 뭐냐? 감마와 델타는 이 방정식이 해줘. 자, fx는 0이 아니라 fx는 2x 플러스 4예요. 이놈의 두 근을 델타와 감마라고 했죠. 그러면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k 플러스 m의 제곱은 2x 플러스 4니까 자, 왼쪽으로 다 이항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m 플러스 1의 x 되겠니? 이놈의 두근이 감마와 델타 이렇게 됐네요. 두근의 역시 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부호만 반대해서 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래서 감마와 델타의 합은 지금처럼 얘니까 앞에 마이너스만 달아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2n 플러스 2죠. 맞니? 그래서 2n 플러스 2를 빼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좌변이. 그래서 기억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인데, 니은은 자, 이 표현 자체를 그렇죠. 역시 그림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m이라는 게 그림상 어디 있는 거냐면, 자, 얘 2차 함수인데 이거 꼭지점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꼭지점 x좌표가 뭐라고? n, 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m이라는 것과 델타와 감마가 이 사이에 있대요. m이. 다시 말하면은 자, 2x 플러스 4라는 애와 맞죠? fx와의 교점이 감마와 델타거든요. 즉 2x 플러스 4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만나는 교점 두 개가 지금처럼 감마와 델타인데 이게 m보다는 뭐? 둘 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m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교점이 지금처럼 m보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서 만나줘야 된다는 거, 최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델타, 여기가 감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니은에서 말하는 이 순서 관계를 만족할 때 이게 성립하냐 이거죠. 야, 이것도 약간 그렇긴 한데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식이 지금 뭐냐면 y는 2x 플러스 4예요. 되겠니? 그러면 여기 점 있잖아. 이 점은 x좌표가 m이잖아. 그럼 n, 뭐가 되냐면 여기다 m을 넣었으니까 2m 플러스 4예요. 맞습니까? 왜냐면 이 x좌표가 m일 때의 그때의 함수값이니까 2m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꼭지점이 y좌표니까 k죠. y좌표가. 보세요. 자, 얘를 k를 이항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2m 플러스 4가 k보다 크냐 이렇게 바꿔 생각한다면 지금 명백하게 그림상 어때요? 위치관계가 2m 플러스 4가 k보다는 뭐 하죠? 위에 있죠. 그러니까 더 크다. 즉 부등식으로는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돼요. 되겠니? 이제 디귿을 볼 텐데 디귿을 보면 감마하고 델타 즉 이거는 2x 플러스 4와 만나는 교점이지. 걔를 a, b라고 그 다음에 델타, 0, 감마, 0이거든요.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살짝 다시 한번 그렸는데 여기 y 꼴 2x 플러스 4라는 그림이 있고 여기가 델타, 여기가 감마라는 거죠. 그때 여기에 수선의 발을 찍어서 요 점의 좌표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4점을 잡았을 때 이 사각형 넓이가 지금 16육도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맞지? 그러면 여기에 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 뭐죠? 자, 아까 두 근의 합이 2라고 했죠. 알파, 베타.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2래 2. 그 얘기는 뭐죠? 디귿을 풀 때는 얘는 m을 뭘로 1이라고 치고 가달라는 거죠. 그리고 k가 지금 5래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마와 델타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 맞죠? 맞니? 그런데 지금 여기 m에 뭘 넣으라고? 1을 넣으라고. m에 1을 넣고요. k에 뭐를? 5를 넣어 달라는 거죠. 자, 요거랑 요게. 그래서 m에다가 1을 넣으면은 4x 그리고 여기는 k에다 5를 넣고 m에다 1을 넣는 거죠. 맞니?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지금 감마 델타인 거죠. 됐니? 그랬을 때 이 사각형 넓이는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세 가지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 점은 어디 위에 있기도 하면서 즉 2차 함수 위에 있기도 하면서 1차 함수 위에도 있거든요. 여기 위에도 있단 말이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2 감마 플러스 4, 이 델타 플러스 4 얘는 2 감마 플러스 4라고 적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식을 좀 적을게요. 얘 둘을 더하세요. 그러면 2배의 감마 더하기 델타 플러스 8 이 둘 더한 겁니다. 자, 곱하기 높이
감마 마이너스 델타 나누기 2 되겠니? 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인데, 자, 여기서 감마와 델타가 뭐예요? 근이 인수분해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근의 공식 써서 넣어도 되고 한데, 자,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보니까 두 근의 합 보입니까? 여기 정확하게 그냥 4 읽어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근의 차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만 곱셈 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좀 구해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라고? 4의 제곱이고, 자, 여기 곱 바로 찾을 수 있죠? 2죠. 따라서 16 빼기 8이라서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감마와 델타의 차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2루트 2죠. 2루트 2. 맞니? 왜냐면 감마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따라서 얘가 2루트 2고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지금 4죠. 4. 되겠니?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사각형 넓이에요. 자, 이거는 8, 8, 16 나누기니까 8. 8이 16에서 16 루트 2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참이라서 얘는 이제 4번이 정답입니다. 되겠니? 자, 다음 18번이고 18번이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했는데 개수가 정수인 x에 대한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보기차식이라서 이거를 그냥 인수분해 치환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합니까? 그렇죠? 자, 이 2차 개수 있죠. 얘를 조작을 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2차 개수는 어떻게 해? 루트의 2배. 맞죠? 루트 씌우고 2배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 루트 씌우면은 지금 2n인데 2배 하면 4n. 맞지? 4n x 제곱이 이 앞에 붙어 있으면 완전 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뭐를 4n의 x 제곱을 빼고 원래 있던 x 제곱 적어주시면 되겠죠. 되겠니?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지금처럼 마이너스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면 x제곱 플러스 2n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의 x의 전체의 제곱이죠. 얘의 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합차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루트 4n 플러스 1의 x 플러스 2n 맞니? 자, x제곱 한 번은 플러스 루트 4n 플러스 1의 x 플러스 2n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다음 밑에 있는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n의 전체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여기는 4n 마이너스 1의 x제곱이죠. 자, 여기 마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즉 1 마이너스 4n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맞지? 자, 그럼 이 마이너스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x제곱 그러면 여기가 이제 루트가 들어가고 1 마이너스 4n 맞니? x 그 다음 마이너스 2n 되겠죠? 얘 한 번 자 빼고 한 번은 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지금 우리의 조건을 보자 이거죠. 얘가 지금 자연수거든. 자연수. 자, 얘가 자연수라면 어떻습니까? 이 근환이 뭐가 되죠? 음수가 돼버리죠. n이 1만 되더라도 음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허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위에 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사실 선생님이 이 두 번째 경우를 열심히 적었는데 이거 안 쓰고 풀어도 맞아요. 알겠죠? 이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경우를 보실 거고 여기에서 두 개의 2차식으로 인수분해 했는데 뭐가 돼야 된다고? 이 앞에가 모두 개수가 정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는 루트가 없어져야 돼.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4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그래서 얘가 1이 된다든지 아니면 2의 제곱, 맞지?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가능하겠죠. 자, 25 이하라고 했죠. n이 25거든. n이 25라면 이게 101까지 되는 거잖아요. n이 25 이하니까 되겠니? 그러면 10의 제곱, 맞지? 100까지도 가능하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합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가
4n 플러스 1이잖아요. 자, 이걸 이제 선생님이 생략 없이 좀 다 적어볼게. 1, 4, 9, 16, 25, 36, 그 다음에 77, 66, 36, 77, 49, 88, 64, 99, 81, 그 다음 100, 그 다음에 121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고. 자, 이렇게 적어 썼는데요. 왜 선생님이 이걸 열심히 적었냐면은 이거 왼쪽은 분명하게 4로 나눠서 나머지가 뭐인 거죠?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4n 플러스 1이 16이 될 수는 없어. 그러한 자연수는 없다고. 왜? 그냥 4로 나눠서 나머지 1은 이건 4의 배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걸 제외해 줘야 돼요. 자, 제곱수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좌변에 있는 형태에 맞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n은 사실 자연수가 없고 4분의 15란 말이야. 이때 n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자, 4로 나눠서 나머지 1인 것만 체크하면 얘 되고 얘는 안 되고 4의 배수라서 괜찮고요. 4, 6, 24 더하기 1 괜찮고 안 되고 이것도 48 더하기 1 괜찮죠? 이거 안 돼요. 그 다음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게 지금 보다시피 자, n을 구해봅시다. 4n 플러스 1이 1이려면 n이 얼마여야 되는 거죠? 0이어야 되네. 아, 이것도 사실 안 됐네요. n이 0이어서. 그렇지? 일단 적어놓고 선생님 제외할게. 그 다음 여기는 n이 2면 되죠. 9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여기 25가 되기 위해서는 4, 6, 24. 그 다음 여기 12. 맞죠? 그 다음 여기는 20이 되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n이 가능한 거는 지금처럼 2, 6, 12, 20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다 뭐 하라고요? 더하래요. 합은 오케이 4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0입니다. 자, 19번인데 19번은 좀 쉬운데 뭐를 학생이 많이 못 보게 되면 달모를 못 보게 되면 이 식 세우기가 조금 힘드니까 달모만 잘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BH라는 것이 얼마일 때 최대를 갖냐라고 있죠. 그래서 BH를 선생님 X로 할게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길이가 지금 뭐라고요? 가로의 길이가 4, 여기가 지금 3이거든요. 맞니? 그럼 선생님이 여기 얘를 X로 둔 이유는 문제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얘를 X로 두는 순간 달모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4대 3, 4대 3 맞니? 그래서 4분의 3X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PHC의 넓이는 이 넓이죠. 그러면 자, 이 세로 높이는 이미 나왔어.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4하고 X를 뭐 한 거죠? 뺀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되겠습니까? 얘가 되는 거고. 자, 2차 함수 최소고. 자, 얘는 그냥 4,0 지나고요. 0,0 지나고 위로 볼록한 그러한 2차식이죠. x가 얼마일 때? 그쵸. 2일 때죠. 2를 여기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4분의 3, 2, 2 해서 결국에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자, BH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진다? 2분의 3을 가진다. 그래서 둘 더하면 2분의 7이다. 되겠니? 자, 이거 닮음 이용해서 식 세우면 되는 거라서 이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음 20번인데 20번은 자,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m이래요. 자, 두 번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n이래요. 자, 2차 함수는 x축과 교점을 최대한 많이 가져도 몇 개? 그렇죠. 2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개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예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m하고 n이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된다고요? 0, 1, 2만 가능하다고요. 여기도 0, 1, 2. 근데 그 둘을 더해서 뭐가 되라고 지금처럼 3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건 안 된다고요. 3, 0 이런 건 안 된다고. 왜? 최대한 2밖에 안 나오니까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m이 2고요. n이 1일 때. 아니면 얘가 1이고 얘가 2일 때. 되겠니? 자, 그래서 첫 번째 m이 2라면은 이 첫 번째 판별식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 이 판별식 있죠? 절반 공식 쓸게요. 자,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절반 한 겁니다. 마이너스 ac 해서 얘가 뭐보다는 0과 같아야 되겠죠. 한 개가 되기 위해서는. 맞니? 그 다음 이 경우는요. 이 판별식이 0이고 이 판별식이 뭐보다 크면 돼요? 0보다 크면 되죠. 맞습니까? 이거 동시에 성립해야 되죠. 얘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또 논이고. 자, 그러면 이것부터 살짝 계산해 볼게요. 자, a제곱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2a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a는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되겠지. 자,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데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가능한 게 없다 이거지. 자, 두 번째 경우 갈게.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자, 이거는 a제곱 해서 없어지죠. 그럼 똑같이 나오겠지. 얘는 2a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겠죠. 맞습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요거만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a가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죠. 맞니?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4분의 1일 수는 있죠. 맞습니까? 이 범위안에 얘가 들어가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 돼야 됩니다.